국립중앙도서관이 오늘 휴가철 권장도서 목록을 발표했네요. 장석주의 고독의 권유, 댄 에리얼의 거짓말하는 착한 사람들, 이런 책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휴가철이 되면 어디 가볼 만한 여행지도 소개하고 먹을 만한 것도 소개하고 또 피부 관리도 소개하고 뭐 이것저것 많이 소개하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정말로 휴가를 자신 있게 떠나는 겁니다. 자, 전창걸의 어나더 타임, 그 휴가처럼 같이 한번 떠나보시죠. Big girls, you are beautiful. 네, 어나더 타임 전창걸입니다. 첫 번째 노래 미카의 빅걸, 반 헬런의 드림스, 이렇게 두 곡 보내드렸고요. 오늘 비도 올 것 같이 뭐 꾸물꾸물대고 막 그러는데 비는 안 오고. 뭐냐? 날씨가 좀 그래요. 그리고 또 뭐 계속해서 비가 오고 태풍도 올 조짐이 보인다고 하죠. 준비들 단단히 해놓으시고요. 휴가. 이제 드디어 이제 휴가철이 다가오는데, 야, 이게 휴가가 정말 가냐 마냐에 대한, 갈 수 있느냐 못 가느냐에 대한 걱정을 가지신 분들이 주변에 많더라고요. 돈 깨져. 그리고 또 뭐, 어설프게 이렇게 다녀오면은 고생만 하는 거고. 휴가는 휴가답게 시원하게 좀 다녀와야 되는데. 그러면 그 철모르던 학생 시절에 그 방학을 이용해갖고 이렇게 뭐 가까운, 저희는 서울에서 지냈으니까 청평이나 뭐 대성리, 남이섬, 뭐 이런 데 텐트 치고 2박 3일 있으면 거기서 밥 해 먹고, 텐트비 내고, 그 다음에 기타 치면서 여학생들이랑 이렇게 미팅도 하고. 참 그런 여행은 참 재밌었는데, 나이 먹고 가는 여행은 뭔가 자꾸 그 돈이 들어요. 뭐 좀 편하게 지내고 싶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싶으니까 돈이 많이 들어. 얼마 전에 그 지리산 갔다 왔을 때 몇 명이 이렇게 같이 갔었는데, 야, 그 경남 산청 쪽인데 기름값만 15만 원 이상 왕복으로 깨지고, 그 다음에 톨게이트비를 한 15,000원씩 잡고 3만 원이 깨지고, 중간 휴게소에서 한 2만 원 쓰니까 그냥 뭐 20만 원이 뭐냐? 야, 지나가면 돈 받는. 아무튼 뭐 휴가 가는 거 결정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찌됐건 뭐 휴가를 가려면 시원하게 가시고요. 이왕 가는 거 그런 거 좀 아끼지 말고 시원하게 가고, 또 안 갈 거면은 저랑 같이 놀아요. 예, 그럼 재밌으실 겁니다. 예, 뭐 휴가 얘기로 문을 열어봤습니다. 댓글 올라오고 있는데요. 선곡 정말 좋네요. 창걸이 형 선곡 직입니다. 야군인데 속이 시원하네요. 하셨습니다. 우리 프로듀서가 올려주고 있습니다. 선곡은. 은율님께서 홍만희 열사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참 슬픈 소식이죠. 슬픈 소식입니다. 그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거론할 수 있는 어떤 경계가 아닌 것 같아서 이 정도만 하지만 좀 마음이 아픈 건 분명합니다. 부었다님께서 듣고만 계신 여러분들 함께 인사합시다요. 휴가철에다가 퇴근 시간 아니라 운전하시느라 바쁘실 듯 하하 하셨고요. 스파이님께서 형님의 멘트가 재밌어요. 센스 있다고나 할까? 국민TV에서 가장 기다리는 시간. 예, 감사합니다. 제스트님께서 출석 경영 토크 정말 와닿는데 순위가 안 높네요. 일주일에 2번 해줘요. 예. 날개 달린 나무 출석이용 하셨고요. 커맹님께서 신나는 음악과 함께 오늘도 출발이요. 켄트24 정말 오랜만에 출첵합니다. 정말 오랜만이시네요. 켄트24 담배 이름이 켄트가 있었는데 이거는 할 수 있다의 켄트로 해석해야겠죠?
24시간 할 수 있다. 잠은 안 자시나? 능구렁이님, 정의사님의 은근슬쩍 깔때기 뭐야? 아, 이건 제 코너가 아니고요. 가다 보니 넘었어. 고프렌드 파리사님, 저도 퇴근 동참요. 예. 이바님께서, 우와, 창걸님 오늘 좀 귀여운 거 아니심? 예, 편한 여행이 좋아지는 게 나이 먹어서였구나. 어쩐지 제가 요즘, 예, 좀 편안한 여행을 찾아요. 스파이. 여름휴가, 동남아로 가는 사람들 이해가 안 돼요. 거긴 더 더운데. 겨울이면 모를까. 예, 그 말이 되네요. 진짜. 응? 그래서 동남아, 제가 필리핀도 여러 번 갔었는데, 동남아 시즌은 1, 2월 달이더라고요. 한국에서 좀 티켓 값이 비싼 때는. 예, 그리고 가서 이게 식사 사 먹는데 동남아에서 우리 한 끼 대충 먹으려면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된장찌개 먹는 기준으로 거기서 먹잖아요. 우리가 환율이 너무 이렇게 헐값이 돼갖고 비싸요. 8,000원, 9,000원 해요. 뭐 좋을 거 없습니다. 뭐 옛날에 동남아로 여행 다닐 때는 우리 돈의 위력이 있어갖고 그 2007년 말에 어떤까지 뭐 800원 정도까지 갔었던 적이 있나? 그때는 뭐 지금 기준으로 동남아 가서도 2,500원, 3,000원이면 된장찌개나 뭐 이런 기준의 식사를 쉽게 할 수 있었는데 환율이 이렇게 장난치고 나서는 7, 8,000원 해요. 8,000원, 9,000원. 예. 물가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환율 때문에. 예. 자, 오늘은, 잘 아시다시피 한교의 문화창고 시간입니다. 장염 선생이 이제 장염이 다 나은 것 같아요. 얼굴 표정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주 또 특이한 소재를 들고 나오셨는데, 재밌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제가 재미없어. 재밌게 해봐. 막 대놓고 구박을 줬더니 이번에 작정하고 센 소재를 잡아왔습니다. 잠시 후에 음악 듣고 와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래비스의 My Eyes, 콜드플레이의 트러블. 예. 콜드플레이는 굉장히 오래됐는데도 요즘 인디 음악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신선해요. 예. 자, 먼저 그럼 한교 씨를 소개를 할까요? 어서 나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수요일 문화창고의 한교입니다. 네, 장염 선생에서 어떻게 장염은 완전히 탈피한 모양이야. 그러니까 좀 거의 탈피했는데 네. 뭐라 그럴까? 그 트라우마라 그럴까? 장염도 트라우마가 있어. 이게 장기간 그거 되면은 트라우마가 있어요. 예. 그 보면은 이제 보통 때 같으면 우리가 좀 배가 아프면은 그냥 뭐 참지 하고 그냥 넘길 수가 있잖아요. 예. 안 그래도 되는데 배가 조금만 아프면 화장실을 가게 되고 몸이 저절로. 안 그러면 막 불안해지니까. 그다음에 우리 그 뭐가 불안한 거죠? 그 기억들 있죠. 그 아픈 기억들이 있으니까 막. 그다음에 우리 중년 남자들의 그 하방형 가스 배출 그게 네. 특징이잖아요. 시원하게 한번. 네. 그걸 못 해. 불안해서. 오. 혹시 가스만 나오지 않을까 봐. 그런 뭐랄까 이게 외상후 증후군 같은 이러한 정신적 현상이 아직 남아 있어 갖고 뭐 그런 거만 제외하고는 외상후 스트레스 자게 뭐 이런 거 별걸 다 갖다 붙여 장염에다가. 아유, 나 진짜. 그거 빼고는 뭐 좀 뭐 거의 다 낫다고 그래요. 혈색도 뭐 벌겋게 돌아왔어요. 예. 허렇다가. 줄었던 체중도 좀 다시 돌아오고. 예. 요번에 여행 가세요? 여행이라 글쎄요. 어떻게 될까? 뭐 늘 노는데 뭐. 요즘 못 놉니다. 못 놀고. 예. 사무실 일이 워낙 많아갖고. 저는 이리저리 좀 하느냐고. 그래서 식구들이랑 한번 휴가를 한번 내서 네.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요? 가족들끼리 가면? 저희는 우리 가족만 가진 않고. 네. 그러니까는 저희 친구집 쪽 가족들이나. 합쳐서? 그렇죠. 여러 가족들이 이렇게 한 두세 가족들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합니다. 어.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여자들끼리 놀게 하고 애들이랑 남자들은 따로 가서 어디 놀라 그러죠. 그건 아니죠. 그럴 수는 없죠. 이건 항상 저희들은 항상 뭐냐면 집사람의 눈 시야 안에 항상 있어야 되죠. 거기서 공손하게 있어야 되는 거고 그건 아니고 그것보다도 제일 좋은 건 뭐냐면은 특히 이제 저랑 비슷한 나이대 분들은 많이 이해를 하실 텐데 네. 그 애들 있잖아요, 애들.
휴가 가서 애 보는 것도 참 이게 좀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일정 나이가 돼서 같이 놀러 가면은 예. 애들이 애들끼리 놀아. 아, 신경을 덜 써도 돼. 그게 참 편해요. 그런 게 있네. 예. 그래서 또 좀 같이 가고 예. 그다음에 또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여자분들끼리 수다를 떨면서 또 남자들이 조금 더 편해질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있긴 있죠. 같이 가면 그런 게 좋을 수도 있겠네요. 예, 근데 이제 나쁜 거는 예. 소위 말해서 이제 비교질이라 그러죠. 아, 거기서 이제 그동안 뭐 하여튼 뭐 서로 비교하는 거. 암투가 시작되는군요. 야, 네 친구는 그런데 너는 왜 그러냐. 우리 신랑은 이랬다? 뭐 이런 예, 암투도 시작되고. 그렇죠. 뭐 그런 경우도 있고 하여튼 뭐 장단점이 있는데 근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가족끼리 가는 것도 좋긴 좋은데 또 요즘은 또 이제 한 가구 어린애가 한 명인 집들이 많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또 이렇게 같이 가서 애가 좀 어울려서 놀 수 있게 하는 그런 경우도 보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근데 가면 보니까 지난주에 제가 한 거 여행 이야기 너무 재미없었다 구박하더니 오늘 인트로도 여행이고 말이야. 막 써먹고 가만히 듣다 보니까 지난주에 했던 얘기 또 써먹고 있더라고. 자기 어려서 고등학교 때 놀러 갔던 얘기. 뭐요? 응? 뭐 대성님 뭐 놀러 가고 어쩌고 네. 저쩌고 뭐 얘기하고. 근데 여행 그러면 생각해보니까 막 지금 불편해진다 그랬잖아요. 나이 들어서 지금 편하게 갈 수 있는 여행이 없다고. 예. 그럼 그럴 때 한번 좀 더 한 금미래 아마 토탈리콜 같은 그런 여행 상품이 안 나올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아니 보면은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여행이라는 게 결국 장소에 대한 기억인데 결국 기억이거든요. 기억을 장소에 대한 새로운 기억을 심어준다. 그것이 진짜 그 기억을 즐기는 건데 그것도 하나의 괜찮은 여행 상품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어제 그 스노든발 외신이 오보가 터져갖고. 그러니까 그건 누가 장난친 거 아니에요? 그 트위터 계정이 스노든이라고 한 트위터 계정이 거의 가짜라는 얘기가 또 그렇지. 전해져 왔어요. 예. 그래서 정말 재밌게 저는 생각을 해갖고 그걸 오프닝으로 썼다가 오보라는 걸 늦게 알았어. 지금 이제 그런 세상이 있다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토탈 리콜 이런 여행도 뭐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여행이 되겠죠. 그렇죠. 좋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예, 오늘은 제가 며칠 전에 그 월계동 쪽에 월계 이동 쪽에 녹천마을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저희 사무실이 이제 상계동에 있고 그 바로 근처예요. 그 중랑천 건너편에 있는 건데 녹천마을에서 그 치성제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치성제를 이렇게 조사하러 좀 나갔었습니다. 치성제가 뭐예요? 그러니까 산신제 비슷한 거예요. 네. 그 마을에 이제 그 녹천마을 같은 경우는 그 신체가 뭐냐면 이유대감이라고 조선시대 때 네. 대감님이 그 마을에 거기가 이제 그 대감님이 별장이 있었고 네. 이유대감의 그 별장이 있었고 거기다 또 그분의 땅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소작하시던 분들이 많이 살았고 그래서 그러면서 마을이 형성됐는데 그러니까 이 녹천마을 같은 경우가 서울시에 몇 개 안 나오면 이제 자연마을인 거예요.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네. 그래서 그거에 가서 거기서 이제 그 2월 1일 그다음에 6월 1일, 10월 1일 이렇게 치성제를 지냅니다. 그다음에 그중에서도 2월 16일 날 생일상도 좀 차려드리고. 이야.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좀 보러 가는데 이제 동네 분들한테 얘기 듣다 보니까 그 녹천마을의 그러니까 주산이라는 게 뭐냐 그 마을을 품고 있는 산이죠. 예. 그 주산이 이제 초안산이라는 산입니다. 초안산인데 근데 이 초안산에 뭐가 있냐면은 바로 환관과 궁녀들의 무덤이 있는 거예요. 그걸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한번 마침 조사를 또 해보니까 10월 달에 안골 치성제라고 그 옆에 또 안골이라는 또 작은 마을이 또 있거든요. 안골? 예. 안골 치성제에 그거는 이제 그 구에서 아주 크게 문화 행사를 아주 크게 하는데 거기에서 행사해 보면 이름 바로 궁녀와 환관들의 위령제를 또 지내기도 하고 그 위령제 내에는 뭐 영혼 결혼식도 좀 시켜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환관에 관계된 뭐 이렇게 어떤 어떤 뮤지컬 비슷한 거 저번에는 김처선인가 연산군 때 유명했던 환관 그 사람을 소재로 한 어떤 그런 뮤지컬 같은 거 어떻게 올리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이야, 그거 재미난 발췌네. 그래서 그걸 딱 듣는 순간 야 이게
어떤 참 이러면 안 되지만 학문적으로서 조사를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보다 이거는 바로 이게 우리의 수요의 문화 창고의 소재로 써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탁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황급히 뛰어와서 다시 와서 한번 책들을 한번 찾아보고 그다음에 이제 논문들을 한번 쭉 찾아봤어요. 예. 찾아봐서 이렇게 조사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의외로 그렇게 조사 내용이 연구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그 역사서라는 것들이 그 사관들이 기록한 실록의 위주로 많이 가니까 예, 예. 거기에서는 주로 보면 어떤 그 정사 이야기라든지 그다음에 왕과 신하의 이야기라든지 이런 어떤 전쟁 이야기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주 내용이 되는데 사실 이 황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제 생각에는 꼭 뭐라 그럴까 팬텀 오브 히스토리 예. 역사의 유령 팬텀 오브 히스토리. 그러니까 항상 그 옆에 있어. 어디선가 우리가 보면 그런 사진 있잖아요. 네. 쫙 졸업 앨범 사진 쫙 펼치는데 예. 뒤돌아보면 생각은 안 나는데 하여튼 보면 어딘가에 계속 그 사진 어딘가에 꼭 찍혀 있는 사람이 있는 거 있잖아요. 섀도우 오브 킹. 완전히 그런 사람인가.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역사서 안에서 자세히는 안 나왔어도 수많은 일들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뭐 우리나라는 좀 덜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예. 대대로 보니까 각 왕조에서 특히 이 황관제도가 제일 발달한 나라가 중국이었는데 이 황관들의 권력욕이 상당히 컸었고 그들로 인한 정사의 어지럽혀짐이 상당히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은 황관의 나라였다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셌었나요? 예, 그렇게 셌었던 황관들이 있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보면은 제가 한번 조사하다가 문득 보니까는 지난주인가요? 이윤호 선생님이 예. 상인 이야기를 예. 말씀하셨잖아요. 상인 이야기를 하시면서 여부리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이게 이제 여부리가 연결되는 게 이제 진시황이지 않습니까? 예. 요 과정에서 보면은 요거는 어떻게 보면 여부리부터 시작해서 진시황으로 연결되고 진시황의 다음 왕까지 이어지는 사이에 두 명의 황관이 아주 역사적으로 큰 일을 저지르는 황관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보면은 진시황 때 보면은 노대라고 있었어요. 노예라고 있었어요. 예. 노예라고 있는데 이 황관은 가짜 황관이에요. 가짜 황관. 예. 황관의 자격이 신체적으로 가짜 황관? 그렇죠. 신체적으로는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황관이 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고 있듯이 거세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거세를 안 한 가짜 황관인 거예요. 가짜 황관이 이 노예와 그 다음에 이 진시황에서 그 다음 왕으로 넘어갔을 그 아들이 그 막내 아들이 왕이 됐지 않습니까? 그때의 조고가 있어요. 그래서 이 조고 같은 경우는 완전히 왕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조고가 가짜 황관이? 아니. 그 앞에. 노예. 예. 노예라고. 이거는 그 진시황의 아버지 때부터 연결돼서 그 진시황으로 연결되고. 이게 바로 이제 노예고. 그 다음에 진시황에서 그 다음 왕으로. 네. 그 아들 때대로 연결되는 애가 얘라는 참 연결되는 황관이 조고. 근데 요건 한번 제가 뒤에 한번 좀 더 자세히 왜 그러냐면 먼저 네. 여러분들 황관 그러면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거세에서 그냥 궁에서 일을 하고 있는 신하다라고만 생각하는데 한번 황관이 어떻게 생겼을까? 또 황관의 뜻이 뭘까? 또 황관을 지칭하는 말들이 뭐가 있을까? 우리가 지금 현재 황관 할 때 황관이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쉽게 말하는데 우리식으로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내시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이 내시라는 거는 한문을 뜻하면 안내자에다가 시가 신하 시자잖아요. 하인 시자인데 이게 뭐냐면 궁궐 안에서 일하는 신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궐 일을 보는. 근데 그 전에는 이것이 꼭 이런 황관, 즉 거세한 남자들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일반 뭐라 그래야 되나 관료가 네. 이렇게 궁 일을 하는 그런 관료가 직을 받고 하는 신하들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일부가 이 황관이었다가 점차로 이것이 이제 고려 시대에서 조선 시대로 넘어가면서 이게 이제 내시부가 이제 만들어지면서 완전히 거기가 이제 황관이 다
내시부를 이제 다 차지하게 되는. 아. 그렇게 되면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황관이란 말보다 내시란 말이 더 일반적으로 이제 쓰이게 되죠. 근데 이제 그 황관이라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또 이렇게 보통 이제 또 내시 혹은 황관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그 역사 속에서 보여주는 그런 황관 혹은 내시를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그러한 사람이 아닌 그러한 직에 있는 사람이 아닌 일반인들한테도 내시란 말, 황관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그럴 땐 그건 뭐냐? 바로 어떤 그 성기능 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 혹은 진짜 사고로 인하여 거기가 훼손된 분, 성기가 훼손된 분, 그런 식으로 그런 분들 총칭해서 또 우리가 또 이런 말을 쓰기도 하지 않습니까? 보면 이제 영어에서 보면은 이 황관이라는 영어가 보면은 유너크예요, 유너크인데 이게 이제 그 휘라버에서 나온 말인데 이게 뭐냐면은 그 원뜻은 침대를 지키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침대를 지키는 사람이라는 뜻하고 성경에 보면 이러한 우리가 총칭적으로 얘기하는 이런 황관의 얘기가 나옵니다. 보면 마태복음 19장 12절에 보면 기도합시다. 예. 거기에 보면 황관의 종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미로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라고 하여 선천적인 고자와 여기 보면 이제 후천적인 고자가 있고 필요에 따라서 자신이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아니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된 고자가 있다. 참 어려워. 이게 보면 이제 스스로 된 고자라 그러면서 이게 이제 스스로 거세라는 사람이라 그러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한문으로 얘기하면 자궁이라 그럽니다. 자궁. 그래서 궁에 여기서 궁이라 그랬더니 이게 뭐냐면 궁형에서 따온 말인데 궁형 얘기는 제가 조금 뒤에 좀 더 자세히 말하는데 이건 뭐냐면 거세형입니다. 남녀에게 이제 똑같이 행해지는 형인데 남자에게는 그 성기를 거세하는 거죠. 음란과 음경을 거세하는 거고 여자분들에게는 그 중요 부위를 패하는 거예요. 아이고. 좀 잔인하죠? 예. 그런 게 있는데, 이걸 갖다, 남자 같은 경우에 스스로 거세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 얼마 전에 한번 그 끔찍한 뉴스 본 적 있었잖아요. 대구에서, 동대구역에서 스스로 분을 못 이겨서 자기 자신의 그래요? 특정 부위를 훼손했었던 그런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뭐 그런 얘기보다도 일단 황관을 일반적으로 부르는 명칭을 보면은 옆에 황관이라고 했듯이 이 환이라는 한자가 들어간 명칭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환자, 뭐 환수, 환시, 뭐 폐환, 중환, 내환 이런 것들인데 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환자라는 게 뭐냐면은 한문으로 쓰면 직가자 위에 그 사카시 들어가고 네. 그 밑에 신하신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요 직가자가 뜻이 하는 게 뭐냐면은 궁을 얘기하는 겁니다. 궁에서 일하는 궁 안에 있는 신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신하라는 건 남자란 말입니다. 남자를 뜻하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궁 안에 물론 이제 궁 안에 병사들도 있겠지만은 네. 이 군대 궁 안에 있는 것보다 이 사람들 뭐예요? 대궐 안이 아니라 대궐 밖에서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밤에 지나면서까지 계속 그 안에 계속 있는 그 신하는 남자가 있으면 원래 안 되는 거잖아요. 왜? 그 궁 안에 또 누가 있습니까? 왕과 그것도 왕의 왕비와 후궁과 그 다음에 궁녀들이 있죠. 그러니까 궁녀들은 모두 왕거였다며요. 그렇죠. 법상.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을 옆에서 수발해주거나 혹은 지키는 사람들, 실질적으로 또 대궐 안에서 이 방문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필요한데 여자들로 하자니 좀 힘들고, 그런데 남자로 하자니 위험하고 얘네가 뭔 짓을 할지 위험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이게 또 자기들끼리 이렇게 친해지는 게 싫은 거였지 권력자 입장에선. 뭐 그런 것 그렇기도 하고 하거니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쉽게 말한다면은 궁 안에 있는 모든 여자는 왕의 씨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만약에 왕이 저 방에 불을 밝혀라 하면서 자주 찾는 분이거나 아니 총애를 주는 성을 내려주는 여자분이 있었는데 성을 내려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 성을 받았는데 우리가 알겠듯이 한 번의 성은에 한 번의 씨앗이 바로 들어갈 수는 않은 거잖아요. 성은의 관계를 맺고 있네. 근데 거기에 얘가 끼어들어. 다른 남자가 끼어들어. 그래서 이 남자의 씨를 가지게 되고 근데 이 애가
그 서운의 결과라고 생각해서 왕이 된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이게 아주 상당히 이 왕계가 흐트러지고 좀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위험이 갖게 되겠죠. 그게 뭐 고려 때 이제 뭐 이게 주워 들은 얘기라서 이게 정확한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우리끼리 밖에서 얘기할 때는 그 아이가 생기지 않는 그 왕의 여자들이 절에 가서 뭐 3,000배를 하고 이러면 아이가 생기고 막 그랬는데 그 아이가 뭐 어떤 뭐 부처님의 은공도 있겠지만 또 스님들의 은공도 있다고 이런 3,000배로 지친 상황에서 무아지경에서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갑자기 아이 얘기 나오니까 그런 낭설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뭐 하여튼 그거 뭐 낭설로 치죠. 그래서 이런 들고 궁중에 머무는다는 뜻의 이 환자가 들어가는 그런 명칭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잘 못 들어보셨겠지만 엄자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엄자란 건 뭐니 거기 들어가서 이제 엄인, 엄자, 엄수, 엄시라는 말을 이제 쓰게 되는데 이건 신체적 특징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엄자 같은 경우는 보면은 문문자에다가 문문자 안에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거 가릴 엄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가릴 엄자 같은 경우는 뭐냐면 어떻게 되냐면은 큰 대자와 여러분들 잘 이렇게 한문을 아시는 분은 알 거예요. 큰 대자 위에 있고 그 밑에 입구자 있고 그 입구자를 가로지르면서 비수비자가 결합된 거예요. 그럼 원래 뜻은 이게 이제 합쳐지면은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릴 엄자라고 은폐할 때 그 엄자란 말이에요. 가리다 한다. 근데 이것을 또 사실 그 있는 한자 그대로 본다면은 어떻게 돼? 큰 대자를 갖다가 사람을 의미하고 입구자를 갖다가 남성의 약물을 의미한 남성의 거기죠. 약물이라고 보통 우리가 약물이라고 그러죠. 양자. 응? 그 반복하지 마. 반복하지 마라고. 이 약물을 의미하고 거기에 이제 칼을 의미하는 이 비수비자가 들어가면 여러분들 바로 해석이 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고대 역사서에 보면은 이 그럴 문자, 문문자가 쓰여지지 않고 그냥 엄자로만 쓰였는데 어느 한순간부터 이 문자가 이제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문문자가.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자, 문문자와 이 환관을 나타내는 엄자가 거기 안에 있으면 결국 이게 무엇을 뜻하냐? 바로 문을 지키는 환관이다. 응? 문을 지키는 거세된 남자다. 그게 뭐냐? 직책을 어떻게 보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는 뭐 방문들을 지키고 그 대궐 안에 있는 걸문들을 안에서 지키고 그런 식으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일반적으로 환관을 또 뭐 사백, 무명백에서 백자라는 말이 이제 들어가는데 보통 사백, 무명백은 일반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궐에 있는 사람들 말고 일반인들인데 이제 거세되거나 아니면 거기가 이제 좀 훼손된 남자들을 얘기하는데 일단 백자가 들어가는 거는 이 형상을 보고 그런 거죠. 하얀색, 피부가 하얗다. 아무래도 이제 그 부위가 훼손됐을 경우 호르몬에 문제가 생기면서 좀 여성화되는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피부가 하얗다. 그래서 이렇게 신체적 특징을 얘기하게 되고 화자라는 말도 씁니다. 화자. 이거는 이 환관 쪽에서 되게 싫어하던 말이에요. 왜요? 이게 이제 여러 이유가 있는데 화자, 뭐, 일단은 불에 끌린 사람이라는 말이 될 수 있잖아요. 화자라는 게 불화자 쓰는 건데. 그래서 피부색과 관련되는데, 중국이 이제 일단 가장 환관이 많은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몇 명 정도 됐어요? 한때 많게는 10만 명 이상도 되고 그랬어요. 국내에? 이게 이제 국내만 있지도 않을 거였을 거예요. 국내도 있고, 환관이 국내도 있지만은. 내시부가 이제 관할하는 곳을 곳곳에 파견도 시키고 그랬나 보네요.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고관이 또 데리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곳에 나갈 수도 있었거든요. 파견되기도 하고. 중국, 홍콩 무협 영화 보면은 내시들의 무공이 엄청나. 꼭 환관이 나오잖아요. 거의 주인공에 버금갈 정도로. 꼭 나쁜 짓하고 힘세 내고 권력이 많은 애는 보면 꼭 환관이 나오잖아요. 환관이 나오잖아요. 그게 실질적으로 중국 각 왕대 역사서에 그런 또 역할을 했었던 환관들이 수시로 나타납니다. 사실. 보면 이제 계속 이야기를 이어서 이게 화자라는 게 이제 불에 그을린 사람인데 이게 그러면서 중국에 많은데 중국에 특히 많았던 데가 이제 광동 지역이었습니다. 광동성.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광동성의 특산물이 환관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그래요? 그렇게 많았는데 그러다가 이제 환관에 이제 지원자가 줄어들게 되면은 이 지역의 상인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인신매매를 통해서 인도에서 환관을 수입하게 돼요. 지원자가 없으니까 무서워서 좀 모자르다 모자를 경우에는 인도에서 환자를
수입하는데 이들을 갖다가 뭐라고 부르면 코지아라고 했습니다. 코지아. 예.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피부가 좀 검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또 검다라는 뜻으로 화자라는 말도 썼고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자, 이 불화자를 보면은 그 형상을 가요. 사람 인자 옆에 두 점이 이렇게 탁 날아가잖아요. 이 형상의 생각이 뭐냐면 사람이니까 사람이네 날아가 버리는 두 점. 뭐야, 이거 뭐 억지 아니야? 아니 억지 아니에요, 진짜로. 예? 즉 그걸- 운남 득족이 날아간다. 아니, 진짜로. 누가 그렇게 해석한 거야? 진짜로. 내 말을 안 믿네. 그 다음에, 계속하시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또, 아까도 여기서 처음 얘기하는구나. 그리고 그 전에는 또 뭐냐, 이렇게 거세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 전에 어렸을 때, 개에 물려서 음낭이, 사고가 났거나. 응? 혹은 불에 데이거나, 그랬을 경우, 그래서 불에 데였다. 이런 식으로 해서 또 화자라는 말을 쓰여서 이게 완전히 그러니까는 재구시 못하는 남자로 좀 욕을 하는 듯한 비하시키는 용어로 화자란 말을 많이 쓰거든요. 썼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중국 쪽에서. 네. 그래서 이렇게 중국의 사신들이 주로 누가 왔냐면 이 황관들이 많이 왔어요. 사신들이. 예, 사신으로. 이야. 응? 그리고 그 사신들이 같이 와서 또 오게 됐을 때 이 중국에서 이 조선 쪽에 부탁했던 게 뭐 이 조선이나 고려 쪽에 부탁했던 이들을 화자라고 부르지 말아라. 상당히 기분 나빠한다. 듣는 화자 기분 나빠한다.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안 좋아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 이외에 뭐 정신 이게 뭐 맑은 정자 써서 그러니까는 여자로부터 몸이 더럽혀지지 않은 몸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태감 또는 내재 이거는 뭐냐면은 태감이 뭐냐면 황관들이 맡고 있는 궁궐 내 어떤 각 기관의 우두머리를 갖다 말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높은 그 직책을 통해서 그들이 가질 수 있는 직책을 통해서 태감 혹은 내재라는 건 뭐냐면은 궁내 그러니까 안쪽 안내자에 갖고 궁궐 안에 머무른 재상이다. 원래 재상은 이제 일반 신하인데 그 사람도 이제 일일이 보고 퇴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 황관이라는 건 퇴거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안에서 있는 하나에 보면은 내시이지만은 혹은 황관이지만 재상 못지않은 큰 권력이 있다. 그래서 내재. 실제로 중국에서는 재상의 반열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책을 그 벼슬을 줘서 야, 재상이면은 지금으로 치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장관급. 장관급. 그렇죠. 장관급이 되는 거죠. 1급 공무원. 그렇죠. 야, 우리나라 조선 같은 경우는 종 2품까지 원래 줬다고 그래요. 종 2품이면 어디까지? 종 2품까지 올라가는데 어떨 때 왕이 특별히 얘는 이 사람은 종 1품까지 줘라. 뭐 이런 식으로 종 1품에 관계되는 벼슬까지 줘라. 직책으로. 그랬던 적도 있다고? 예. 그런 식으로 제수를 받은 적도 있다고 합니다. 이야.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황간의 이제 명칭을 한번 봤는데 우리 한번 또 노래 한번 듣고 할까요? 뭐 좋죠. 예. 네, 노래 한번 듣죠, 뭐. 네. 두 곡 다 한교 씨가 신청하신 노래예요? 예, 저 한번 해봤습니다. 예. 그 문화창고 시간에는 신청곡을 많이 올려주셔도 됩니다. 예. 오히려 김민기 씨 시간에 신청곡이 많이 올라. 그분은 다 준비해 오는데 준비 안 한 날에 신청곡이 없어. 구프렌드 823님, 창거령님 집에 도착이요. 방송 사수는 못하지만 마음으로 청취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호로님께서 오늘 창고 분위기 무섭습니다. 예. 이분이 그렇다니까요. 내표 돌리도 홍만희님,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분노도 서러움도 내려놓고 부디 편히 가시길. 한소리님께서 김총수 입국했다는 뒤 금요일날 주기자하고 검찰 조사 받는다는 뒤 검찰 출두죠.
우리 근혜님이 학연지연 인사 지금은 없어 하셨다길래 금방 제가 댓글로 써먹었죠. 이누치? 이누쿠. 이누쿠? 이누쿠. 이게 그 환관 얘기한 거라는 거죠. 그 영어예요. 예. 요런 놈들만 있지라고요. 저 잘했죠. 이렇게 하셨습니다. 의식님께서 전문가를 초대해놓고 안 믿으면 우찌되네요. 아니 제가 이렇게 진짜로 이러면은 그게 진짜라고 얘기하시는 이런 순서로 가는 거지. 아, 그렇군요. 이렇게만 하면 재미없잖아요. 너무 황당한 일이 나오면 진짜 에이 설마 그러면 진짜라고요.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이러면 더 재밌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안 믿는 건 아니고요. 지금도 다 믿지는 않습니다만. 훈녀 아줌마님께서 오랜만에 출첵합니다. 신랑하고 운동 나가면서 듣습니다. 반가워요. 이 내용이 좀 신랑하고 듣기에는 좀 그렇겠다. 약간 고해요, 고. 장염 트라우마 이거 안 겪어본 사람은 다행이요. 복인 줄 아십시오. 20, 30대 때는 꿈에서조차 안 겪은 장염이 그야말로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옵니다. 밖에 나간다는 순간 아우! 야, 장염 한교 선생을 그냥 정말 실감나게 공감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네요. 하하하 님께서 아까 디펜드 크크크크 성인용 기저귀 들어보셨나요 하셨고요. 아, 솔트피터 님께서 우리 그 국정원 대선 개입 규탄 성명 중에 자결하신 한청협 전국 동지의 홍만희 회장 시국에 항의하며 운명 달리해 하셨는데 그 홍만희 회장님에 대한 그 애도하는 시간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하십니다. 예. 그리고 또 그대는 어찌 그렇게 급하게 떠났는가? 라고 이렇게 문장을 넣어주셨어요. 종암동 조합원님께서도 너무 허망하게 가신 분이시네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하셨고요. 또 여기에 댓글 달아주신 분은 좀 싸워보기라도 하고 떠나시지 하시면서 또 안타깝지만 또 아쉬움도 이렇게 죽음뿐이었을까라는 아쉬움도 이렇게 전하신 분도 계십니다. 초민환 구구님이 오늘 오전에 그 노래를 하셨나봐요. 이바님께서 노래 잘 들었다고 다음엔 제대로 부러운 가족 분위기였습니다. 꿈꾸는 조합원 시간에 노래자랑에 참가함 여행을 떠나요. 억박자로 부르셨음. 그것도 온 가족이. 예, 저는 어설프게 잘 부르는 것보다 자신 있게 못 부르는 노래가 너무 듣기가 좋아요. 난떡배님 전창걸님 혹시 김용민의 인문학으로 여는 오늘 인트로 음악 신청 가능할까요? 안 되면 공명이라도 알려주세요. 뭐죠? 양방원의 프론티어. 양방원의 프론티어라고 합니다. 예. 저희가 기회 봐서 틀어드릴 수 있으면 틀어드릴게요. 예. 초미남 구구님, 오전에 진상 부린 초미남 구구입니다. 숙소에 돌아가는 길에 출첵합니다. 방송 잘 듣고 있어요. 하셨고요. 운수 대통령님은 오늘도 좋은 음악과 이야기 기대합니다. 저는 벌써 대천 해수욕장 다녀와서 피부가 아파요. 탈피 중입니다. 예. 글. 중간중간 오늘 또 참 안타까운 소식도 들리기도 하고, 또, 김총수가 돌아왔다는 또 반가운 소식도 많은 분들이 또 기다리셨잖아요. 그렇죠. 그 목소리, 호탕한 목소리. 예, 많이 그리워들 하실 텐데, 또 무사히 귀국을 하셨다니까 참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별량님께서 슬퍼요. 홍만희님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다음도 보기 싫어요. 답답하고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하셨고요. 조합원님 방송 게스트가 신청했다고 설명한 노래 이름 알려주세요. 방금 게스트가 신청했다고 설명한 노래. 첫 번째 곡이 아담 램버트의 Soaked. 그 다음에 두 번째 곡이 옵스프링의 가사 노래 제목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유하거나 고파 키드라고 너 욕하는 너무 많이 거예요? 갔다. 고파 키드? 너무 많이 간다. 야, 너 너무 나간 것 같다. 너무 많이 뜻이에요? 나간 것 같다. 저한테 반말하시는 거예요? 좋습니다. 예, 어나더 타임 선곡표 올리고 있죠? 전혀 안 올려요? 김효진 PD가 온 다음부터 선곡표를 안 올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문희정 아나운서 할 땐 꼬박꼬박 선곡표를 올렸었거든요. 예, 원래 올렸네요. 야, 멍필 잡어. 예. 올려주세요, 이제. 알겠습니다.
예. 임 반장님, 어나더 타임을 듣다 보면 교육방송 듣는 것 같아요. 정말 고품격 방송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이게. 오늘은 특이하게 이제 환관과 궁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오늘 환관을 집중적으로. 왜 이 얘기를 하냐 그랬더니 우리가 살아온 역사의 큰 또 획들을 그은, 정치의 획을 그은 인물 중에 팬텀 오브 히스토리라고. 그러니까 이제 확 드러나지는 않는데 어디선가 뭔가 배우 조정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진을 막 앨범을 막 그 친구들과 옛날에 찍었던 앨범들을 막 보는데 사진들을 앨범 펼쳐 사진을 보는데 여러 사진에서 걸쳐 있어. 어디선가는 항상 걸쳐 있는데 잘 모르는 친구들. 예.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소풍 가서 단체 사진 찍으면 얘는 누구지? 예. 어딘가 항상 찍혀 있고. 그런 것처럼 이 역사가 흘러가면서 역사서에는 확 드러나진 않아요, 사실. 역사라는 건 사실, 죄송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역사라는 건 기록이거든요. 기록인데, 기록이라는 건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하는 거예요. 특히 그 사관들이 하죠. 예. 사관들이 할 때 무엇을 기록하는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그들이 기록하는 것들은 그들의 시각을 통해서 하는 건데, 그들의 시각을 봤을 때 이런 환관이라든지, 그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으로 봤을 때 어떤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물론 이거 좀 말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 어떤 신체적에 뭐라 그래나 제한을 둔다고 제한을 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의 그 사람들에 대한 시각이 어땠냐면 사실 그 거세를 당한다라는 혹은 거세를 했거나 그랬을 때 그 성기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기껏 제한을 두고라고 표현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다 쏟아나. 이게 참 재밌어.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예. 어떤 그 사회적으로도 남성성을 가장 크게 상징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것이 없다라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남성 아닌 남성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곱지만은 않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추측하는 바입니까? 그러다 보니 기록을 아무래도 그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빠지게 돼요. 근데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그래서 제가 한번 왕조실록을 한번 쭉 검색어를 넣어서 왕조실록을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돌려봤어요. 네. 조선시대를 보니까 주 내용이 얘를 벌하라, 뭐 상소문 올라와서 네. 뭐 이 황관을 벌하라, 아니 저 황관의 직을 파직하라, 아니면 뭐 유배를 시켜라, 네. 뭐 그런 예들이 절반 이상 넘고, 네. 뭐 보면은 아니면은 무슨 심부름을 보냈다라는 그 얘기들이 또 한 3분의 1 되고 주로 그런 얘기들만 있습니다. 근데 왕이나 이게 그 최고 권력자에 가장 밀접하게 붙어 있는 게 황관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 중에서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보안을 유지해야 될 얘기도 많이 듣는 거네. 그렇죠. 네. 이게 보면은 이게 이제 황관 제도들이 발달한 나라들이 뭐냐면은 왕의 권력이 강한 나라일수록 이 황관 제도가 많이 발전한다. 그러니까 중국, 우리나라 빼고도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황관 그러면 특히 이제 이 아시아권에서 많이 발달하는데 중국과 우리나라 이렇게 궁궐 안에 황관을 두는 이런 황관제도 말 그대로 황관제도가 있는 거는 중국과 우리나라.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왜 없었냐면은 일본은 왕권이 강화되기가 잘 안 됐잖아요. 예. 막부라든지 막부시대라든지 아니면 어떤 특별 귀족층이 주로 이 권력을 잡고 있었잖아요. 권력이 이제 흐트러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왕이 잘 등장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는 그러한 황관제도가 잘 시행이 안 됐죠. 그리고 그 이전에 보면 이제 아프리카라든지 다른 나라를 보면 지중해권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지중해권 나라들에서 이제 보면은 많이들 발견하게 되는데 아프리카의 뭐 이집트에서도 그때 당시 황관에 있었던 기록이 나오고 유럽에 보면 그 다음에 뭐 프랑스 유럽에서 보면 그러니까 유럽의 로마 제국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리스, 프랑스, 이탈리아, 뭐 그다음에 터키 같은 경우도 있었고 뭐 인도 같은 경우도 있었는데. 요런 나라들이 있었는데,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기독교가, 이제 국교로, 각 나라에서 이제 국교로 정해지면서 이 황관제도를 없애게 돼요. 예. 실제로 이제 서양의 그 황관의 기원을 보면은 아주 상당히 기원전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뭐, 아시리아의 뭐 아름다운 현비이며, 신바빌로니아를 창시한 뭐, 세미라스,
이렇게 시작된다고 합니다. 저도 이거를 이제 한번 찾아본 건데 정확하게 지명이 어딘지는 시대를 확실히 제가 한 번 더 알아봐야겠지만은 이게 기원전 8세기경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나오고 뭐 헤로도투스는 아주 유명한 고대 역사학자입니다. 예. 역사학자이면서 여행자라면서 그래서 기행문도 많이 남기고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그랬는데 페르시아의 풍습을 이제 페르시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 페르시아의 풍습을 이제 보고 기록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보통 사람들 이 페르시아 사람들은 보통 사람보다 환관을 더 신뢰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로 본다라고 기록이 해놨더라고요. 그 당시 페르시아 지역에도 이런 환관 제도가 있었다라는 걸 나타나죠. 뭐 성경에서 에베소란 이름을 기록된 에피사스나라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리디아의 수도인 사리디스랍니다. 거기서도 이 환관이 이거는 비싼 값으로 매매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이 갑골 문자에 갑골 문자로 이제 기록된 게 나오는데 중국의 경우 보면 이제 춘추 시대부터 이제 제후들이 이제 그 환관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그 기원은 갑골 문자에 나타나는데 보면 기원전 1300년 전부터 거기 상형 문자에 가 사용됐던 은왕조에 어느 그러한 환관들을 환관들이 있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원전 1300년이니까 거의 3300년 정도, 3300년 정도 되는 거죠. 예. 보면 우리가 이제 이런 환관, 내시 이렇게 거세나무로 생각하면 파리넬리 많이 생각하잖아요. 예. 여기도 지금 카운터 테너라면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럽의 경우 이제 기독교가 도입되면서 이 환관 제도가 사라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기독교 도입 이후 이탈리아에서 카톨릭 합창단의 소프라노 가수 때문에 이렇게 거세를 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그것도 교황 레오 13세가 금지를 시킵니다. 금지를 시켰고 그 이후에도 일부 극장에서 필요에 따라서 그러면 공연 때문에 그 목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일부러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신체적 결함을 만드는 경우가 많았군요. 그런 경우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사사로이, 그러니까 말하면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거세를 하는 그런 건 없었고 이렇게 자신의 사사로이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죠. 아니 손을 잡고 이렇게 내리치시니까 뭔가 좀 이게 다 하고 싶은데 이게 보이지는 않지만은 제 스스로 이게 말을 할 때 표현력이 이렇게 손 표현이 자꾸 가네요. 아무래도 좀 습관이 되다 보니까. 예. 그 은나라를 보면은 은나라 때 보면 이렇게 서쪽으로 강나라라고 있었습니다. 네, 강나라 이제 강족들과 이렇게 좀 접경하고 있었는데 수시로 이제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전쟁이 일어나면서 거기서 이제 전쟁에서 잡은 전쟁포로를 갖다가 이렇게 거세를 시켜서 환관을 만듭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은나라 같은 경우는 전제군주 사회인데 그러면서 또한 재정이 일치된 사회예요. 왕이 또 어떤 그 제장의 역할도 하게 되는 건데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신의 계시에 따라서 이민족인 그 강나라 사람들을 환관을 만들어서 제물을 바치는 그러한 의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승리자에 대한 절대 복종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거세시키면서 한 남자로서의 굴력과 굴종을 줌으로써 완전 승리에 대한. 그 생존의 대가가 크긴 크네요. 그렇죠. 네. 여러분 역사서 결국 이제 또 역사서에서 나온 얘기인데 역사서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사기잖아요. 사기. 네. 사마천. 사마천도 환관이었습니다. 사마천이 환관이었어요? 예, 사마천도 거세를 당해갖고 환관이었는데 이 사마천에 쓰는 사기에서 보면은 이 고자를 만드는 형벌인 궁형이 은나라 이전인 이제 어떻게 보면 은나라 이전을 보면은 전설의 시대를 가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은 역사 시대라는 거는 역사적인 기록이 적혀져 있는 나라를 갖다가 역사라 그러고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단군신화라 그러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단군신화 시대에 그 단군 우리는 고조선이라고 그러죠. 고조선 시대에 쓰여져 있는 역사서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걸 갖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신화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 마찬가지로 이제 은나라 이전인 하나라 혹은 또 그 하나라 이전인 요순 시절 이거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전설의 시절이라 신화 속의 시절이라 그러죠. 그래서 뭐 맹자나 뭐 예. 이런 분들이 많이 다루죠. 요순 시절 얘기를. 요순 시절에도 이 법으로 이걸 정했다고 정착되어 있다고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그 시기에 이제 황관이 존재했다고 보면은 거의 뭐 BC 2500년 전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보면은 여기서 한번 그 2005 요순 시대 때 그럼 이게 이제 궁령이라는 이게 뭐에서 나온 거니? 궁령이 있었다라는 얘기로 나온 거거든요. 네. 그럼 그 사마천이 쓴 그 사기에 나온 거 보면은 이 전설의 그 오제 시대 때 요새는 오제 상황 오제라고 그 거기에 오제 시대 형벌을 갖다 크게 5가지로 나눴다고 합니다. 형벌을 갖다 크게 5가지로 나누는데 이를 흔히 오형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보면은 묵, 의, 월, 궁, 대벽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벌이. 예. 그 묵이라는 건 뭐냐면은 얼굴이나 팔뚝에 제명을 문신으로 새기는 거. 예, 추노. 그렇죠. 이 묵이라는 건 그렇게 우리 문신하는 거 있잖아요. 묵으로 문신했잖아요, 옛날에. 네. 그래서 이게 그걸 갖다 파서 묵 바늘로 이렇게 막 파갖고 그 네. 먹물을 입혀서 그걸 갖다가 이제 그 제명을 갖다가 추노구만, 추노. 그래서 그 묵, 그래서 의는 뭐냐 코를 베는 거. 아유, 예. 그다음에 월 뒤꿈치를 자르는 거. 아유. 거기에 또 궁. 그게 이제 그거. 남자는 거세하고 여자는 유폐시킨다. 아, 그렇다 그러고. 예. 대벽은 목을 치는 거. 아유. 그러니까 가장 큰 벌인 대벽, 목 치는 거 다음 바로 밑에가 바로 이 궁이었던 거예요. 예. 근데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궁을 받았다라는 거는 그때 당시 이 궁을 시키면서 궁령을 시키면서 그것을 어떠한 정교한 방법을 안 하고 동물한테 하듯이 했거든요. 그런 남자 같은 경우는 10명 중에 한 9명은 죽는 거예요. 그렇지. 아이. 어쩌다 하나 사는 건데 예. 사실 이 궁령에 해당하는 제목은 모두 300가지였다 그럽니다. 그 당시에 300가지인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무래도 거기 말 그대로 궁을 범한 경우라고 합니다. 궁. 이때도 아까 같은 궁이란 거는 뭐냐면 집가적에 궁자 써서 예. 이 가운데 이 궁이란 여자의 이제 어떻게 보면 자궁을 의미한다. 즉 여자의 서로 거기를 갖다 범한다라는 것이죠. 즉 이것은 뭐냐면 불륜 관계를 맺은 남자가 받는 형벌이 바로 또 이 궁이라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그 범죄 제목 중에서. 예. 그래갖고 뭐 이제 남자 같은 경우 조금 잔인합니다. 좀 이게 마음 심장 약하신 분은 귀를 막으시고 첫째 뭐 은경을 칼로 돌려내는 거. 에이, 에이. 하지 말까? 아니, 그런 얘기 이제 하고 걔들이 어떻게 이제 또 역사를 유린하거나 또 어떻게 이기적으로 했는지 이런 얘기도 좀 해봐요. 그랬다 치고. 예. 뭐, 우리나라 역사에서 또 그 대표적인 뭐, 내관이나 내시가 있어서 걔가 뭔 역사에 어떤 영향을 끼쳤다 이런 얘기도 좀 해보고요. 아니 이렇게 막 건너 이게 나도 이렇게 짜온 라인이 있는데 너무 고어야, 고어 트렌스에. 예? 그러면 그 고어 안 하게 그러면 좀 요거 얘기를 해줄게요. 그럼 네. 이제 사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도 중국 같은 이 궁형을 통해서 황관을 만들기도 했지만은 지난주부터 컨트롤이 너무 심한. 근데 좀 흉하긴 해요. 저는 아직도 못 견디나 막 그런 거를. 이 남자들이 듣다 보니까 남자들은 이게 얘기만 들어도 저희가 찡해지잖아. 아, 뭐 남자만 그렇겠어요. 이렇게 살벌한 얘기는 여자분들은 더 아예 못 들을 수도 있는 분들은 많지. 예, 이게 뭐 신체가 이렇게 막 자꾸 이렇게 뭘 자르고 뭘 한다 그러니까. 그 모집을 하잖아요, 황관을. 그 소위 말해서 이제 그걸 갖다 자궁이라고 하는데 스스로 거세를 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 황관이 되기 위해서. 그랬을 때 그러면 상당히 많다 그랬잖아요. 아까 한때 뭐 10만 명까지 있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은. 막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전문가가 그럼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돈 받고 네. 이렇게 전문적으로 이렇게 거세시켜주는. 그 저 생명의 지장 없게. 그걸 갖다 이제 중국에서는 그걸 갖다 엄공이라 그랬습니다. 공짜를 달았어. 엄공이라고. 엄자가 아까 말했던 그 엄자를 쓰는 거예요. 엄공.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다른 나라에서 이집트 같은 경우는 승려가 그런 시술을 했는데 그 전에 이제 딱 보면 승려가 시술했는데 이거 보면은 그 주요 부위를 실로 꽉 묶어서 아, 또 얘기해, 또. 통증 방지 및 지혈을 통하고 네.
그 다음에 시술한 다음에 모래찜질을 해갖고 좀 어느 정도 또 환부 보호와 통증을 좀 완화시켰어요. 그럼 이제 이랬을 때 생존율이 한 40%. 그 다음에 그래도 좀 더 나은 방법 쓴 나라가 보면 인도. 인도는 아편을 인해서 마취를 시켰어요. 그래서 좀 더 정교한 방법을 해서 어느 정도 사망률을 감소했고, 가장 정교한 데가 바로 이 중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 갖다가 기술자가 바로 엄공이라는데, 그 기술을 상세하게 얘기하면 여기서 바로 이거는 방송 정지될 것 같아서, 그거는 이제 끊고, 보면은 이 엄공의 수가 그러다 보니까 엄공의 수도 상당히 많았는데, 명나라 희종 3년에 보면은 1623년입니다. 궁궐에서 부족한 환관 인력 3,000명을 모집하는데 거기에 2만 명이 지원을 했다 그래요. 이야, 기본 자격 갖추고. 저 할게요. 저도요 하면서. 근데 안 된 사람은 뭐야? 아이, 기본 자격 갖추고 왔는데 안 됐어. 그거는 기본 자격 갖추고 오기 전에 네. 일단 지원을 하고 사람들 그래도 면접을 보겠죠. 그래, 넌 되겠다. 그러면 아니, 그런 후절차가 있겠어요? 기본 자격. 아니, 그렇게 해야죠. 그래요? 당연히 그래야죠. 우리의 바람 아니야? 에이, 그런다고 믿어야지. 그 사람들도 암만 옛날이고 막 그런다고 그러고. 그랬으면 했네요. 그렇게 하죠, 당연히. 근데 이 엄공을 대부분 뭐라고 불렀냐면 도자장이라고 불렀습니다. 도자장이란 건 뭐냐? 도자라는 게 조그만 칼이에요. 조그만 칼이고 장인은 그랬더니 장인을 만데 이 조그만 칼을 만드는 사람을 갖다 도자장이라 그러는데 이 엄공이 또 이 도자장을 접목을 했어요. 왜 그러겠어? 이게 딱 그 손모양 막 보인다 내가 그처럼. 아니, 근데 뭔가 즐기는 것 같아. 우리 한교 씨가 뭔가 이 잔인성이나 이 고어에 대해서 굉장히 뭐 우위에 있다고 즐기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내가 좀 SM 기질이 있나? 이게 좀 위험한데? 그런 사람도 엄청나게 많았다. 기술자들도. 그렇죠. 예.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도 많았다. 근데 조금 웃긴 게 뭐냐? 웃긴 건 아니지. 어떻게 보면은 좀 희한하거나 그럴까? 아니면 좀 슬픈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런 수술을 하기 전에 혼서를 작성합니다. 혼인서약서. 네? 혼서를 작성해요. 네. 그래서 일종의 서약서인데 스스로 원해 정갈하게 만들고 여자가 되어 궁궐에 시집을 가겠다라는 맹세인 거예요. 그래서 이를 혼서라고 부르는 거는 그러니까 수술을 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 남자에서 여자가 되는 것이고 궁궐로 들어가는 것은 여자가 시집 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해서 왕의 남자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네. 또 그러면서 또 영화 제목이 또 딱 바로 연결이 되네. 왕의 남자라고. 네. 그러면서 이 수술 전에 먼저 혼서를 썼다 그럽니다. 그래갖고 이때 이 수술비가 엄청 비쌌다 그래요. 그래갖고 청대 말의 기록에 의하면은 은하 6냥이 들어갔답니다. 의사 6냥이면은 초가집 한 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또 보통 이 환관을 지원하는 사람들을 보면 가난한 집 사람들이거든요. 먹고 살기 힘들고 이러려니 궁에 들어가서 그냥 좀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하거나 잘 먹고 잘 살자. 출세를 위해서 또 많이 받거든. 얘기들도 많이 들어보고 네. 환관 잘하면 왕도 갈아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또 꼭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정한 권력을 갖게 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좀 믿으니까. 예. 이렇게 지원자들이 많고. 근데 그렇다는 사람들 주로 보면 아무리 그런다 그래도 그런 걸 갖는다 그래도 우리 그러잖아. 부귀 영화를 누린 늘. 그러면 뭐하냐.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또 그런 마음이 있듯이. 그렇지만 너무나 극하게 가난하거나. 그렇지. 주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이 환관에 지원을 하게 됐답니다, 중국에.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좀 소가집 한 채라는 거는 진짜 완전 거들어 딱 딸딸 털어서 네. 가져와도 힘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좀 얘기를 해줘야 돼. 왜냐면 이거 중국의 환관제도를 얘기하다 보면 험보라는 게 있는데 네. 이 험보라는 게 뭐냐면은 이 환관이 벼슬에서 이제 진급을 할 때마다 자기의 그거를 보여줘야 돼요. 진짜 클리어인가? 클리어하다라는 증거로 이게 버스기는 뭐하니까 네. 이거를 그러니까 거기서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좋은 말로 해야겠다. 학술적인 수술 적축물을 이렇게 보자기에 써서 배두뼈에 걸어서 말려놓고 잘 갖고 있어요. 그걸 갖다 이제 참 보물과 같이 여기는데 그 이유는 아까 말했듯이 중국 환관을 같은 경우는
벼슬이 오를 때 이것을 제시하는 관례, 즉 그 헌보라고 하고, 그러니까 수만 명의 환관이 있다 보니 가짜 환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걸 하는데,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는 이 유교적인 관념에 의한다면은, 이 신체는 누구로부터 받은 거예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신체를 회한다라는 것은 혹은 다치거나 병들거나 그런 건 상당히 큰 불효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일신 때문에 이제 그 거세했다는 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불효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렇지만 자기가 죽는 마당에 죽어서 저승 가서 부모님을 뵐 때는 그래도 온전한 몸으로 봐야겠다. 뵈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이제 죽을 때 사망하고 관에 들어가서 이제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또 같이 넣어줘서 이렇게 묘에 같이 넣어줬던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것도 또 보관을 했다고 합니다. 예, 음악을 듣고 와서 계속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문세의 뭐 휘파람 그리고 또 뭐 많은 분들이 신청곡을 올려주셨어요. 이제 방금 게스트가 신청했다고 설명한 노래 알려주세요. 아까 알려드렸고요. 어나더 타임 듣다 보면 교육받은 것 같아요. 이것도 얘기했고요. 좋은 곳으로 가세요. 한소리님 신청곡 올립니다. 김광석의 붙이지 않은 편지. 고인성님 신청곡 좀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안 좋은 소식도 있군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 곡 부탁드려도 될까요? 더트리의 Over You. 네. 도트리의 네. Over 도토리. 예. 자, 노형덕 씨, 내가 입이 아파요. 전창걸의 어나더 타임은 정말 명품 방송이라니까 이런 방송 많이 소문내주세요. 고퀄리티 예능 교양 뮤직. 라디오의 종합 선물 세트라니까 이런 방송을 다른 사람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다면 당신은,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인정해 주셔서. 종암동 조합은 간만에 로맨틱한 음악 듣고 싶어졌어요. 오지 오스본의 Goodbye to Romance. 장거리 형님 틀어주세요. 하셨고요. 주제가 이러하니 카운터 테너 음악 한 곡. 노무현 대통령 추모 앨범에 노래해 주신 분이 있는데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요. 들려주십시오. 하셨고요. 작두님께서 국정원이 노장이 사실상 NLL을 포기했다고 대화록을 해석했다고요. 뭐 그렇게 해석이 되나? 그 글이? 저는 그렇게 해석이 안 되던데. 그래서 솔트피터님께서 국정원이 저 정도의 문장 해석 능력으로 민주주의를 짓밟겠다고 대국민 선전포고한 것 같다고 국정원 해체했으면 좋겠다고 막 이렇게 글까지 써주셨습니다. 우유 캡틴님 걷기 운동하느라 강변을 걷는데 얘기가 너무 재밌어서 그냥 와버렸어요. 집에 언제 가냐고요? 아무래도 덕원님 방송까지 들어야 집에 갈 듯. 너무 늦는다. 네. 갈 곳이 없는 건 아니죠? 이러면서 그리고 창걸 형님 스트리퍼의 To Hell with the Devil 이것도 시간 되면 오랜만에 듣고 싶어요. 틀어주세요. 종암동 조합원님. 조합원님께서 선곡표 올려주신다니 기대하겠습니다. 라디오는 선곡표도 영향력이 있습니다. 저는 무슨 사정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귀찮으시더라도 꾸준히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늦더라도 올려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다른 오프라인 라디오도 늦게 올리기도 하니까요. 예, 신청곡 쓰고 싶은데 음반 발매 안 된 경우도 가능한가요? 뭐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합원님 은근히 끈기 있으시다. 예, 그리고 물잡이님께서 이제는 혼자 가지 마세요. 당신 마음에 분노가 타오를 때 당신의 영혼이 좌절을 대할 때 잠시 뒤돌아 우리를 보아주세요. 때로 지렁이 마냥 굼뜨고 때로 주저앉아 한탄하지만 당신의 손짓에 다시 힘을 얻고 당신의 뒷꼭지를 보며 길을 찾습니다. 제발 이제는 혼자 가지 마세요. 언젠가 우리의 아이들이 자라나 그 걸음걸이가 우리를 앞설 때 그들이 앞서 밟을 그 길을 함께 바라보며 기뻐합시다. 함께 걸으며 슬퍼합시다. 함께 그들을 축복합시다. 제발 우리 같이 갑시다. 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같이 가야죠. 솔트피터님도 같이 가야죠. 힘을 모아 이 땅을 지켜야죠. 민주주의를 지켜야죠. 참 다시 말씀드리지만 참 현실이 아쉽고요. 안타깝고 또 죽음이 또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지만 그 의미가 헛된 죽음이 되지 않기를 남겨주신 분들은 더 이렇게 좀 싸우거나 또 저항정신으로 부조리를 좀 깨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김효진 PD가 제가 이젠 바로 이 게시판에 방송 끄트머리에 메일 적겠다고 광고 한번 해주세요. 국민TV 자체 게시판에 올려뒀었는데 거기보다는 생방 게시판이 좋을 듯 해서요. 네, 올려주세요. 올려주실 거죠, 이제? 전 늘 올리고 있는 줄 알았어요. 원래 안 올리는 줄 알고. 그 방송도 한 번도 안 들어보고 저랑 방송을 하게 된 거죠? 이런 식으로. 끝까지. 네. 문강님께서 지각 출첵, 죄송. 헤비멘탈님께서 아파트 한 채 값을 내고 수술을 해서 4시가 됐다고요? 레이디 폐하 곁에, 십상시들은 공짜나 야매로 수술해서 폐하 곁으로 갔나 보네요. 어째 요즘은 십상시의 난이 자꾸 생각이 나네요. 대표적인 십상시 중에 대표주자는 단연 윤창중 야매로 수술해서 적출물 검사를 대충 했나 봐요. 잘 듣고 계시구나. 종암동 조합원님, 여기 사진은 누구일까요? 힌트, 조합원님 박근혜가 책임져라 하셨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자, 참 이 방송이 참 특이하네요. 오늘 같은 경우는 아주 그 슬픈 소식과 함께 남겨진 자들의 또 이 그 위로와 분노, 그리고 또 문화창고 한교 씨가 전하는 이 환관들의 이야기, 환관의 탄생과 근원을 캐고 있으니 아주 이 복잡 미묘하고 뭔가 이 고어하면서도 슬프고 만감이 교차하는 막 그런 방송이 되어버렸어요. 음악으로 한번 또 다스려 볼까요? 네, 음악 주세요. Now that it's all said and done, I can't believe you were the one to build me up then tear me down like an old abandoned house. What you said when you left just left me cold and out of breath. I fell too far, was in 예, 그 위로의 글들이 많이 올라와요. 피터퐁님께서 브레이트작 살아남은 자들의 슬픔. 물론 나는 알고 있다. 오직 운이 좋았던 덕택에 나는 그 많은 친구들보다 오래 살아남았다. 그러나 지난밤 꿈속에서 이 친구들이 나에 대해 이야기는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강한 자는 살아남는다. 그러나 나는 자신이 미워졌다. 비겁했다고 스스로를 미워하게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노력할 때겠죠. 스스로를 미워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슬프네요. 예.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환관도 힘들어. 국정원 전체가 스노든이냐? 전 국민이 유체이탈 될 것 같네. 졸라 아이러니해. 웃긴데 웃지도 못하고 뒤지겠네. 회개라도 해라. 오 주여. 아까 램버트, 양씨 말고 하나 있었죠? 프레디 머큐리 소리 같은데 CF 삽입곡으로도 나온 노래, 그 노래가 궁금하네요. 국민TV는 이미 선곡되어 있어서 신청해도 잘 안 틀어주던데 가시님은 하늘에서 잘 사십시오 하셨습니다. 이게 어나더 타임에서 그 신청곡을 주실 때는 월요일을 잘 피하시면 화요일도 신청곡이 좀 많이 나가고 수요일도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목요일도 많이 나가고 금요일도 많이 나가는데 월요일 날 신청을 하시면 안 나갈 확률이 좀 많아요. 그때는 음악을 준비해 오시는 분이 계셔갖고요. 금요일도 안 되잖아. 금요일도 녹음할 확률이 많으니까. 왜냐하면 그 공연하시는 분들이 8시 공연이라서 스튜디오에 나올 확률이 없습니다. 스케줄상. 솔트피터님, 노래가 가슴을 후벼 파네요. 참 마음 아프게. 종암동 조합원님, 신청곡 나옵니다. 따라 부르고 있는 저를 발견해 봅니다. 노영동 이씨, 전창걸님, 국민TV 조합원님들 정말 죄송하지만 딱 한마디만 하고 싶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창걸님. 멘션 안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개새끼들 하셨습니다. 그리고 잠깐 노래 나가는 시간에 제가 개새끼들이 욕인가? 강아지들은 욕이 아닌데 개 자식들은 욕 같아요.
저만의 편견입니다. 예. 스파이님께서 국정원 직원들에게 들려주고픈 노래가 있다고요. 러브홀릭의 선글라스. 가사 내용이 딱 맞다고요. 레이나님께서 김 PD님 짱 좋아해요. 뭐라 너무 그러지 마세요. 예, 조크입니다. 저만의 또 조크인데 예, 충격받지 않길 바랍니다. 노마드님, 창걸님 오랜만에 본방 들어요. 방송 들으면 또 힐링하고 있습니다. 환관 얘기 들으면서 힐링하시는 분. 예. 노영동이 씨. 그러니까 아무도 거론치 않는 걸 우리 한규호 씨가 갖고 오는 거에 저는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예, 누군가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이제 마무리할 때 또 더 중요한 얘기가 나올 겁니다. 예. 자, 계속해서 오늘 환관 얘기, 들어볼까요? 이게 시국적으로 참 슬픈 일이 일어나서 댓글에는 그런 많은 의료의 이야기들이 일어나고 또 분노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오늘 참 또 주제가 또 이런 거로 자꾸 들어가니까 이게 참 분위기가 어떻게 되나 그로테스크하다 그럴까. 조금 좀 미안한 감도 있는 것 같아요. 엄한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글쎄 말이에요. 좀 그렇지만. 근데 어떻게 보면 또 맞아떨어지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환관들이 역사를 유린했던 것도 있고 또 어떤 또 환관들은 또 그 정치에 좋은 또 기여를 한 환관도 있을 거고. 예. 예. 하여튼 뭐 일단 소재를 예. 이제 잡고 왔으니까 한번 좀 오늘 이야기를 또 이제 마무리해야 될 그렇죠. 시간이 가니까 한번 또 얘기를 마저 해야겠죠. 아까 뭐 잠깐 험보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뭐 가짜 환관 얘기를 한번 했지 않았습니까? 예. 한번 실제로 이제 그렇게 아주 크게 가짜 환관이 한번 큰 사건을 한번 친 적이 있긴 있었어요. 중국에서? 중국에서. 예. 이게 이제 그 진시황 때인데. 네. 요 스토리는 아마 이윤호 선생님의 그 상인 이야기와도 조금 연결이 돼요. 거기 상인 이야기를 하시면서 여부리와 그 진시황 얘기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했죠. 예. 예. 그래도 이제 뭐 못 들으신 분이 계실지 모르니까. 상인 하나가 왕의 예. 어떤 후손 하나를 잘 이렇게 오랫동안 좀 잘 대접을 하고 해갖고 그 후손이 결국은 황제가 되고 뭐 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이게 뭐냐면 그 여부리가 어떻게 보면은 진시황이죠. 그 천하 통일을 기발했다는데 그 정국을 갖다 완전 천하 통일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이 원래 장사꾼이었어요. 그 양책 지금의 하남성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래서 이제 상인이죠. 그래서 어떻게 큰 부자가 됐는데 이렇게 이제 부자가 되니까 이제 정치에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 나라를 돌면서 이제 세상 물정을 이제 익히고 그러던 여부리가 어떤 그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탁 기회를 이제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때 이제 별 볼 일 없었던 진나라의 왕자 자초가 이렇게 자초를 갖다 이제 후원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지, 그 얘기예요.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여부리가 생각해, 이 사람을 어떻게 잘 좀 해갖고 하면은 이 사람을 왕을 만들고 내가 어떻게 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보면 이 사람이 그 자초를 갖다가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와서 후원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때 그 집에 누가 있었냐면 여부리의 첩 중에서 주희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저 여자를 달라. 그러니까 주죠. 그렇죠. 네. 그래갖고 그 자초가 저 여자 마음에 드는데 좀 주십시오. 그래서 주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 이미 이 주희라는 여자가 여부리의 아이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추정을 하는군요. 추정이 되는 거죠. 야사에 의한다면은 그때 이미 아기가 가지고 있었다. 그 아기 이름이 바로 정인데 정이가 누구냐? 바로 진시황이다. 이렇게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그때 그 이윤호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제 스토리가 이어져 갑니다. 이제 문제는 그 후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이제 정이 커서 이제 진시황이 되지 않습니까? 이 진시황이 돼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어렸을 때는 이 여부리가 상당히 큰 권력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완전히. 네. 그 진시황의 선왕을 갖다 자신이 이제 스폰서링 해갖고 왕이 되게 해줬고. 근데 그분이 또 3년밖에 못 하셨어요. 그 왕위에서 3년밖에 못 하셨어요. 그 돌아가셨는데. 그러니 바로 그 아들인 정이 왕이 됐지만은 크게
그 진시황이 어렸을 때는 누가 했겠습니까? 그 엄마가, 그 태우죠? 예. 그 태우가 누굽니까? 바로 그 주위, 자기의 옛 첩 아닙니까? 이 막장 드라마야, 막장 이 드라마. 커넥션을 갖고 이 여부리가 전횡을 휘저었다가 그러면 이제 그런 수도 있었겠네. 나중에 진시황한테 가서 사실 내가 네 아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을까? 그렇게는 못 가고 이 상태에서 근데 아니면 이제 엄마가 얘기했을 수도 있어. 얘기 좀 들어봐 좀 끊지 말고 예. 이 진시황이 이제 커가지고 정의가 이제 커서 진시황이 돼갖고 이제 점차 이 사람이 커가니까 예. 이 여부리가 이제 겁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 태우랑 나와의 관계를 이 사람이 눈치챌까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자기 그 노비 중에 노예라는 애가 있었어. 노예야 이름이? 노예. 노예. 응, 이름이 노예예요. 노예라는 애가 있는데 애가 그냥 그 야사이 한다면 병강세인 거예요. 거기다 끈을 달아가 끈을 묶어서 수레를 끌었다라는 소리 정도로. 야, 완전히 그냥 이 게시판 글이랑 우리 너무 딴 데로 가. 미안합니다. 이 준비한 얘기라서. 딱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 노무태우가 마음에 들어갖고 걔 좀 보내줘. 근데 그냥 보낼 수가 없잖아요. 태우 옆에 남자를 보낼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속닥속닥 짠 게 뭐냐면은 걔를 가짜 환관을 만들어서 얘를 갖다가 이제 붙이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여부리가 가서 이 노예란 애가 이러이러한 죄로 잘못을 졌으니 궁령을 처해서 환관을 만들어야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궁령을 처해라. 그런데 이럴 때 문무태우가 가서 그 궁령을 그 시행하는 자한테 가서 돈을 찔러주고 안 하게 하고 궁령을 받은 것처럼 해서 환관을 시켜서 그걸 옆에 거둔 겁니다. 그래서 이 문무태우가 또 이제 노예가 딱 있고 인사인데 이 둘 사이에 아이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거 좀 들키면 또 안 되니까 점을 쳐보니 애군이 나빠서 다른 곳으로 먼 곳에 가서 있어야 된다. 이 문무태우가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딴 곳으로 먼 곳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애를 낳는구나. 그리고 애를 낳게 되죠. 예. 그러다 이제 그러다가 이 문무태우가 이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노예가 문무태우가 누렸던 것을 자기가 다 누리고 있었던 것이죠. 야. 완전히 그냥 다 누리고 있다가 가만히 보니까 점점 더 욕심이 생겨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 게 뭐냐면은 문무태우와 자신의 사이에 낳던 애를 갖다 왕위로 옹립시키고자 진시황을 살해하려는 계획을 짜게 됩니다. 이걸 갖다가 마침 다행히 이걸 갖다가 눈치챈 어느 신하가 진시황한테 와서 일러 바치게 되죠. 노예제 가짜야. 가짜 한간 가짜 한간이고 있을 거 있어. 있을 거 다 있고 저 문무태우랑 그렇고 그런 사이가 돼갖고 예. 요러요러한 짓을 벌이고 이 뒤에는 알고 보니까 여부리가 있다. 딱 다 일러 바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때 이제 막 치열한 수싸움을 하면서 노예가 먼저 성공을 쳤지만은 진시황이 그걸 눈치채서 싹 피해갖고 다시 역공을 쳐서 노예를 척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삼정을 면을시키고 여부리를 유배를 시키죠. 예. 여부리 이제 유배돼서 거기서 자기가 자살로 생을 야. 마감하게 되죠. 그러니까 야사에 하면은 자기 아버지 그 참 드라마 한 편의 이게 완전히 드라마네. 막다른 드라마죠. 네. 거의 오로라 공주 수준급이죠 이게 지금. 오로라 공주. 근데 하여튼 뭐 이런 걸 좀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또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보면은 이제 이 황관들이 역사에서 제가 한번 쭉 살펴보니까 예. 황관들이 역사에서 어떤 그 전횡을 일삼을 때 보면은 여러 사연들이 있지만 왕이 완전히 독단적일 때, 폭군일 때거나 혹은 왕이 어리거나 유약할 때 예. 이러한 황관들이 득세를 하게 돼서 하더라고요. 근데 일반적인 특징이 뭐냐면, 일반적인 신하들은 어때요?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어떤, 신하들의 기본이 벼슬을 한 사람들은 학문을 바탕으로서 벼슬을 하게 되잖아요, 문관들은. 그렇죠. 또 어떤 자기들의 붕당들이 있을 것이고, 조직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권력을, 물론 당연히 정치인들이니까 권력을 취하고자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것은 왕의 신하로서 그 안에서 갖고 있는 권력을 취하고자 하는 건데, 이들이 할 때 보면 대의 명분이라는 게 있어요. 소위 말해서. 명분을 갖고 얘기를 합니다. 명분을 갖고 싸우고. 근데 이 황관들은 보면 어때요? 신체적인 불구와 그때 거기에 대한 상당히 많은 콤플렉스를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냐면 이 사람들은 뭐냐?
국내의 완전한 그 왕 혹은 왕후 이런 태자 이런 권력자 옆에서 인간적인 관계성을 맺고 있는 거예요. 개인적인 인간성을 갖고 있는 맺다 보니까 바로 어떤 명분과 신화의 조직의 힘에 의한 그런 권력을 갖게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절대 권력자를 옆에 있어서 그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 갖고 그 권력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전횡을 일삼는 모습을 보면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상식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법도에 어긋나는. 완전히 그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을 뛰어넘는 그러한 전횡을 일삼고 쉽게 얘기하면 사리사욕을 위해서 그렇죠. 개인의 영달을 위하여 네. 어떤 명분이나 그런 것도 없이 순전히 자신의 개인의 명달을 위하여 이러한 일들을 그 전횡을 나쁜 전횡을 일삼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된단 말입니다. 이걸 보면은 즉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현대사에서도 우리가 좀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 바로 이게 보면은 어떤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 중심을 못 잡을 때. 그 얘기를 하려고 여태껏 그렇게 거칠게 얘기를 했구나. 아, 나 이 양반이 이렇게 거칠고 고어적으로 가다가 어떻게 마무리하려고 그랬나 했더니. 아니, 그게 아니라. 마무리가 이렇게 되네요. 마무리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 많이 머리를 썼지. 솔직합니다. 네. 이게 보면은 결국 권력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올바르지 못하고 중심을 잡지 못했을 때 바로 그 옆에 인간적인 관계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득세한다라는 거예요. 득세가 사리사욕을 위해서. 그렇죠. 네. 어떤 조직의 조직의 정당성을 갖고 움직이는 사람들보다 바로 그 절대 권력자와 개인적인 관계 쪽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사리사욕을 취하고 사리사욕을 위해서 완전히 그럴 때는 그때의 모습을 보면은 법을 뒤집어 엎고 그 다음에 조직을 뒤집어 엎고 그 진실을 왜곡하고 도덕을 뒤집어 엎는 그런 전행들을 일삼는 게 많이 보인다라는 것이죠. 이야, 그게 지금 뭐 굳이 거론하지 않아도 뭐 많이 닮아 있네요. 어떤 시대랑. 그렇죠. 예. 이게 몇천 년 전 얘긴데도 지금 들어서 뭐 낯설지 않은 게 왜 그런 걸까요? 예. 이게 뭐 역사는 반복된다 그러잖아요. 항상. 예. 아, 참, 또 마지막에 좀 안타까운 또 그런, 현실과 연결되고 보니까, 예. 또 왜 이 얘기를 준비했나? 참, 실감 납니다. 네, 우리 신청하신 또 노래 들려드리면서 저는 내일을 약속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슬프지만 우린 늘 기운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위로해주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모습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